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1달러당 환율이 1250원을 웃도는 고환율 상황이 한 달 정도 이어지면서 그 여파가 전 방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달러당 원 환율이 이달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29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기간 중 은행 창구에서 달러를 살 때 적용되는 환율이 1300원 이상으로 오른 적도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연평균 1259원을 기록한 후 요즘같이 장기간 고환율이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로 인해 여기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 생활해야 하는 유학생들이나 주재원 가족들은 갑자기 줄어든 생활비 때문에 걱정거리가 늘었습니다. 각종 물품을 수입해야 하는 한국의 비즈니스들은 가뜩이나 물가가 치솟아 오른 데다가 환율 탓에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여행객이 몰려들 기대감이 커진 이곳 여행업계는 한국과는 달리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한인들도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바람에 한국에 가서 쓸 여윳돈이 생긴다며 고환율을 반기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타겟의 연쇄적인 실적 부진에 따라 그 파장이 회원제인 유통업체 코스코, 전자제품 전문 유통업체 베스트바이, 그리고 저가 제품을 주로 다루는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등 대부분의 유통업체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미 IT주들의 대참사와 마찬가지로 여겨지지만 유통업계의 부진이 향후 문제가 되는 것은 버블 우려가 컸던 IT업계와는 달리 주민들의 생활 소비 물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유통업계로부터 침체가 본격화된다면 세계 1위 소비국가인 미국의 경제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유통업계 부진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촉발한 비용 증가가 문제가 됩니다.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 자체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비용의 증가로 이익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 부담을 늘린 주요 요인은 바로 유가와 임금의 상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들이 늘어나면서 물류를 배송하고 일할 직원난이 심화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금은 오르게 되고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직원들이 속속 일자리로 돌아오면서 걱정이 돼서 뽑아놓은 직원들이 오히려 예상보다 더 많아진 것입니다. 인플레가 불러온 유통업계의 대참사는 당분간 그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맞아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게임기를 사는 것보다는 여행을 떠나 호텔을 예약하거나 공연과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용 부담이 커진 유통업계에서 볼 때 고객들의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 위기가 닥친 셈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인해 제품 가격의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주 총연이 지난 17일 라스베가스에서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30대 총회장에는 서정일 현 미주 총연 이사장으로 한다는 합의를 지킬 것을 결의했습니다. 29대가 마치고 30대에 들어오면서 제가 총회장을 하면서 그 나머지 2년 동안 이 통합을 완성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정관에 집어넣기로 이번 임시총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바야흐로 4년의 임기 토탈 이 과도기로 잡고 있거든요. 통합에. 그래서 진정한 이제 화학적인 통합을 이루는 그러한 이 미주 총연을 만들고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성대하게 이번 임시총회가 치러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아주 잘 통과가 됐습니다. 현 29대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조정위원회도 잠정 폐쇄할 것을 아울러 결의했습니다. 신필영 15대 총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진행된 이사회는 이동섭 간사의 사회로 서정일 이사장이 주관하여 1차 년도 사업계획과 42만여 달러의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총연 통합을 위한 세계 계파의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미주 총연의
주 멤버로서 그동안 지내오면서 미주 총연이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그동안 오랫동안 화합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법정 소송에 본의 아니게 휘말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동포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미주를 전 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동포 단체 장으로서요 하나의 이 동포들 이 250만 동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개 단체, 즉 두 개의 미주 총연과 고 남문기 회장이 이끌던 미주 한인의 연합인 미한협이 하나로 뭉친 이번 라스베가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임시총회 및 합동대회에는 200여 명이 넘게 참가한 가운데 김만중 공동총괄본부장과 32명의 준비위원들이 발로 뛰며 성공적인 행사를 마무리 졌습니다. 또 대회장인 국승구, 김병직 회장, 그리고 서정일 이사장이 서로 양보하는 분위기 속에 출범하는 통합총연의 앞날을 밝게 했습니다.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칙을 만들 예정입니까? 예정으로 아주 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수정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한편 미주 총연과 미한협 간에 진행되어 오던 소송권은 이제 완전히 정리됐다고 김풍진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국승구 회장은 다시는 이런 분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정일 이사장도 이제는 미주 총연이 미주 한인들의 명실상부한 대표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미주 동포 사이의 대표 단체로서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의 이제 우뚝 섰습니다. 뭐 작게는 간 동네에서 그렇지만 미주 전체에서 그리고 본국 정부에다가 우리가 정말로 미주 동포 사이에서의 어떤 코리아 디아스포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스카이패스 회원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 2022년 말 처음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만료 예정이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돼 2023년 12월 31일 만료됩니다. 또한 2022년 말 기준 이미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는 2010년과 2011년 적립 마일리지는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마일리지는 6월 중 순차적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마일리지는 보너스 항공권 외에도 공항 라운지, 초과 수화물, 호텔 숙박, 여행 상품 등의 서비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카일스토어 상품의 다양화와 신규 마일리지 제휴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밀을 비롯해 전 세계 곡물 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밀 생산 2위인 인도도 최근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 금지를 선언하면서 주요 생산국의 수출 중단 여파가 가격에 실질 반영되는 6, 7월에는 수입 단가가 폭증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식용유는 물론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생산과 수출이 막히고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까지 팜유 수출 제한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제로 부각된 대두유, 즉 콩기름 가격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와 더불어 북미 시장을 덮친 이상기후로 감자 역시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 장기화된 물류 대란으로 화물 운임이 폭등하면서 1년 사이 감자 가격도 폭등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급망 문제, 기상이변에 따른 수확량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세계 각국이 식량 보호주의를 이유로 수출 빗장을 걸어 잠그는 등 글로벌 식량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곡물은 물론 육류, 식용유까지 가격 인상 압박과 수급난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글로벌 시장 상황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뜸해지면서 사람들의 야외 활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동량이 늘 경우 찾아오는 불청객 중에 하나가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염 증상은 발 뒤꿈치와 발바닥의 통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발 뒤꿈치 안쪽을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 뼈부터 발바닥 앞쪽까지 5개의 가지를 내어 발가락 기저 부위에 붙은 두껍고 강한 섬유띠를 말합니다.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 등 발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많이 하거나 충격 흡수가 잘 안 되는 신발을 신으면 족저근막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해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관절염이나 당뇨 등 발에 관련된 질환, 평발 또는 발 뒤꿈치 뼈에 돌기가 생긴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리거나 까치발을 들었을 때 통증이 오면 족저근막염일 수 있습니다. 놔두면 스스로 호전되는 자한성 질환이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동원되는데 스트레칭, 생활습관 교정, 스테로이드 주사 등이 쓰입니다. 최근에는 송어와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분리한 DNA 분절체인 무항생, 비스테로이드제 성분의 PDRN 주사가 통증 감소 및 조직 재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이전봉입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53,287명, 신규 사망자 수는 106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7%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988명, 신규 사망자 수는 13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9%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